네, 안녕하세요. 오썸의 어썸와인입니다. 네, 오늘은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을 주제로 마트에서 우리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10,000원 미만대, 10,000원대, 30,000원대, 40,000원대 이렇게 네 종류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와인은요, 여러분들 레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와인이죠. 칠레 롱코밀라벨리라고 하는 생산 지역에서 생산이 된 와인입니다. 자, 이 와인은 6,900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격인 거는 확실한데 그 돈만큼 어떤 퍼포먼스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컬러 자체는 2019년 빈티지 와인이기 때문에 색빠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루비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와인을 스월링 했을 때 내려오는 흔적을 봐도 아주 고알코올의 와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진한 흔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노즈로 코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들어오는 냄새는 칠레 와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매운 듯한 냄새들, 매캐한 냄새.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무슨 고무가 타는 냄새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추 말릴 때, 고춧가루 만들려고 말릴 때 있잖아요. 매운 냄새 나요. 그런 냄새. 과일 냄새도 카베르네 특유의 검은색과 실향이 나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좀 농축되거나 짙은 그런 과일보다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의 검은색 과일 향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후추 냄새,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이고요. 민트 같은 냄새들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이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크향 같은 건 크게 기대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와인이기 때문에 오크통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장기간 숙성하기가 힘든 거겠죠. 그래서 이 와인은 오크향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고요. 자, 맛을 볼게요. 자, 맛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농축미는 좀 기대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단순한 와인이고요. 약간은 묽다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뭐 탄닌의 이런 강도나 산도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되게 복잡하고 짙은 맛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편안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한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 병 집어 가셔서 집에 있는 음식들이랑 드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음식을 좀 페어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소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강한 육류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드시거나 한 2년 안에 소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 세븐폴스 셀러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미국 와인이에요. 미국 와인 하면 보통 캘리포니아 와인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와인은 워싱턴주 와인입니다. 자, 워싱턴주 와인은 캘리포니아 와인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약간은 좀 더 서늘한 기후,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좀 재미하고 헤비한 와인과는 조금 캐릭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빈티지가 지금 2015년 빈티지다 보니까 컬러 면에서도 기울여가지고 봤을 때 끝부분이 약간 벽돌색에서 오렌지 빛깔까지 도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냄새에서도 그럼 좀 숙성된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스월링을 했을 때도 보면 앞선 G7 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농후하고 천천히 뭔가 흔적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높다는 얘기겠죠. 자, 코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코로 가져가게 되면은 굉장히 진하고 아주 클리어합니다. 냄새가 복잡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굉장히 과일향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 주로 느껴지는 과일 향들은요, 검은 자두, 검은 체리 향이 가장 지배적이고요. 거기다가 바닐라나 버터 같은, 아니면 또 베이킹 스파이스 같은 냄새들도 좀 느껴지게 되고요. 대신에 뭐 베지터블이라든지 허브 냄새 같은 조금 풀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크향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입으로 가볼게요. 자, 와인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약간의 잔당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와인이다 보니까 약간의 잔당감은 있는데 아주 풀바디한 와인이고요. 단순한 와인입니다만은 뭔가 모여드는 그런 힘과 피니시는 확실히 긴 그런 와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시기도 좋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시음 온도는 한 18도 정도 추천드립니다. 음식은 조금 더 질기고 파워 있는, 힘 있는 그런 고기들이랑 드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투핸즈라고 하는 호주 와인 중에서도 섹시비스트라고 하는 카베르네 소비뇽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고, 빈티지는 2018년도입니다. 자, 빈티지가 어리다 보니까 저희가 컬러를 봐도요, 색빠짐 거의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표면도 반짝반짝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돌려서 농도를 봐도
앞선 세븐폴스 와인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아주 농밀한 짙은 그런 농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알코올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코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과일 향이 되게 신선해요. 방금 막 딴 거 같은 그런 과일 냄새고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보통 우리가 검정색 과일 향이 많이 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이 와인은 독특하게도 체리 계열의 그런 신선한 향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크 플레이버에 있어서도 앞선 세븐폴스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오크 향들이 치고 들어왔다면은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크가 전면적으로 막 배치돼가지고 막 폭발적인 오크 향이 난다 이렇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호주 와인들이 보통 오크 향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와인은 그렇게까지 오크 향이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트 계열의 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민티한 느낌들이 많고 유칼립투스 약간 파스 냄새 같은 식으로 화한 냄새들이 좀 뒤에 많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후추 냄새도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적인 후추 냄새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입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게 되게 스파이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뭐 맵거나 짜거나 특히 매운 음식들 먹었을 때 스파이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타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닌입니다. 입안에서의 느낌이 결이 되게 곱고요. 촘촘한 느낌의 타닌이고 산도도 상당히 높아서 품종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서 세븐폴스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요. 좀 더 신선하고 품종의 원형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는 느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피니쉬도 조금 더 깁니다. 굉장히 스파이스하고 타닌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더라도 소고기 등심이나 양고기 같은 거랑 페어링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추천드리는 시음 온도는 한 18도 정도 글라스는 보리큰 레드와인 글라스에다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와인은요 카베르네 소비뇽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와인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보르도라고 하는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입니다. 자, 와인 이름은 샤스 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와인 만화책에도 등장을 했었던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와인이라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샤스 스플레인 2013년 빈티지예요. 앞선 와인들에 비해서 빈티지가 조금 상당히 진행이 됐죠. 아마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자, 컬러만 봐도요 지금 전반적으로 색빠짐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오렌지 컬러가 정말 많이 보이고요. 벽돌색, 갈색, 오렌지까지 색깔이 아주 많이 빠져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농도를 봤을 때는 앞에 섹시비스트나 세븐폴스 와인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농도가 짙지는 않아요. 알코올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와인은요 과일 향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숙성에 의한 향들이 먼저 느껴져요. 그러니까 흙내음이라든지 가죽 냄새라든지 약간 뭐 구릿구릿한 꼬릿꼬릿한 냄새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건 무슨 바냐드 향이라고도 표현 많이 하고요. 뭐 헛간 냄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약간 버섯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그다음에 과일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검정색 과실향들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신선한 과일보다는 약간 좀 퇴색한 듯한 그런 향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오크통을 사용한 그러니까 프렌치 오크통을 사용해가지고 꽤나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숙성한 그런 와인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약간 볶은 커피나 약간의 치즈 냄새 같은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후추 냄새, 그 다음에 흑연, 연필 심 냄새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필 깎았을 때 나는 그런 톱밥 냄새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자, 마셔볼게요. 굉장히 드라이하죠. 오늘 4가지 와인 중에 가장 드라이해요. 산도도 가장 좋아요. 입안에 침이 굉장히 고이는 느낌이고 떫은 맛도 입안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클래식하고 유럽 스타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음식은 육류랑 하시는데 굉장히 강렬한 편이기 때문에 소고기 등심이라든지 뭐 양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고기 특히 추천을 드릴 것 같고 추천 온도는 18도의 레드와인 글라스 보리 큰 잔에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4종류의 와인들을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한정을 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가격대마다 사실 와인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죠. 10,000원짜리랑 40,000원짜리랑 품질이 똑같다면은 누가 40,000원짜리를 먹겠어요? 일단 첫 번째 6,900원짜리 G7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한 잔 마시고 싶다. 근데 뭐 안주는 잘 모르겠어. 뭐 그럴 때 한 병 편하게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드시기에는 충분히 돈값을 하고도 남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븐폴스 같은 경우에는 과일향 되게 진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호가 없는 오크 향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10,000원대니까 편하게 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호주 맥라렌 베일에서 생산된 투엔젤 섹시비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와인이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 가격대는 이제 30,000원 후반대라 조금 높아지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피니시도 길고 복합적이고 좋은 와인이었어요. 마지막 정통 클래식 카베르네 소비뇽을 내가 마시고 싶다. 게다가 나는 숙성된 느낌도 궁금해라고 했을 때 드실 수 있는 와인이 이제 프랑스 보르도의 샤스 스프린이라고 하는 와인이었고요. 드시면은 과일향 플러스 흙냄새, 마구간 냄새, 할머니 장롱 냄새, 별의별 향이 다 나죠. 이런 와인들은 내가 조금 오늘 돈 좀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마셔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약간 알딸딸하고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저는 와인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시러 가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와인 드실 거예요? 저는 얘네 마실 거거든요. 많이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죠.